S21장 우리가 만난 지 이제 60일이라는 이런 날 같이 셀카 한 장 괜찮을지도?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제 메인 폰인 갤럭시 S21 플러스를 사용한 지 거의 2달째 되었습니다. 한국에 출시하자마자 구입해서 유심을 넣어 메인으로 사용했던 이유는 작년에 출시됐던 S20 플러스를 사용하면서 굉장히 큰 만족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모델도 빠르게 구입해서 사용을 했고 지금은 거의 2달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후기를 올려도 되겠다 싶어서 제가 사용해온 후기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아주 자세하고 사소한 것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먼저 핸드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디자인입니다. 예전에는 갤럭시라고 한다면 아이폰에 비해서는 아제틱한 디자인이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S21 시리즈는 진짜 스타일리시한 감성을 노리는 멋진 디자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볼 때마다 후면을 정말 멋지고 제가 생각하는 갤럭시 역대급 디자인이라고 생각해요. 매일 봐도 늘 새롭고 늘 짜릿해. 역시 예쁜 게 최고야. 제가 꿈에서 들은 소식으로는 퍼플도 마지막에 드랍이 한번 될 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원분들께서 이것은 너무 튀는 색상이라고 갤럭시랑 맞지 않다고 드랍될 뻔했었는데 만약 이 색상이 드랍됐다고 했다면 또 갤럭시는 아재스러운 느낌을 좋지 않을까요? 그만큼 저는 S21의 퍼플색이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후면 디자인도 제가 본 갤럭시 중에서는 최상급 디자인, 간혹 호불호가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카메라를 강조한 독특한 디자인을 마음에 들어 해요. 특히 빛에 따라 색이 좀 달라지는 무광 디자인, 카메라는 골드바 같은 느낌, 이 투톤의 색조합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오히려 색만 놓고 봐서는 아이폰 12 시리즈보다는 훨씬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건 갤럭시의 유심 슬롯이 하단으로 이동하면서 하단의 디자인이 너무 조잡해진 것이죠. 다음은 후면 디자인에 이어 디스플레이입니다. 엣지 혐오단을 위해 미리 말씀드립니다. S20 시리즈에서 엣지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먼저 엣지 디스플레이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이라면 일단 그립감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점, 그리고 같은 두께라도 사이드가 얇기 때문에 체감 두께는 일반 플랫에 비해서는 훨씬 얇게 느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에서도 엣지 디스플레이를 꾸준히 밀고 온 이유가 있기도 하죠. 하지만 엣지의 단점이라면 끝으로 갈수록 왜곡이 생기기 때문에 색이 변하는, 영상을 볼 때는 확실히 플랫에 비해서는 단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은 처음 엣지를 탑재한 것보다 계속 시리즈가 변할 때마다 이 엣지의 공유를 수정해왔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자면 S21 시리즈는 울트라를 제외한다면 모두 플랫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처음에는 저는 플랫이 탑재되었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이게 사용해보니까 살짝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갤럭시 S 시리즈의 상징이었던 엣지가 막상 없으니까 좀 두툼한 느낌 때문에 S 시리즈인데 보급기 A 시리즈의 느낌이 났다는 것이죠. 이거 후면은 플래그십인데 전면은 보급기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랄까. 그에 비해 엣지로 출시된 울트라는 확실히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줬습니다. 플랫 디스플레이의 장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사실 폰을 생폰으로 쓰면서 좀 자주 떨어뜨리는 편인데 엣지에 비해 화면이 잘 안 깨진다는 장점이 있죠. 엉덩이로 깨도 안 깨져요. 해상도는 울트라가 QHD, 나머지는 FHD. 이것도 아쉬운 부분이죠. 울트라를 제외한다면 전작에 비해서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너프 먹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 해상도의 차이는 실제로 크게 신경이 쓰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해상도보다 퀄리티의 차이가 울트라는 확실히 디스플레이가 전작에 비해서 더 좋다는 걸 느껴졌지만 얘는 그냥 전작과 비슷한 디스플레이의 퀄리티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베젤이 극한으로 줄어든 것도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이번 시리즈는 거의 극한으로 베젤을 줄였기 때문에 시야가 탁 트이고, 실제로 저는 안드로이드 10부터 있는 제스처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베젤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크게 불편하지도 않았습니다. 엣지의 장점이 제스처 할 때가 좀 편안한 점이 또 있었네. 그리고 120Hz는 신의 한 수이죠. 게이밍 모니터도 144Hz가 패시브로 들어가듯이 이제는 갤럭시에서 120Hz를 맛보면 다른 폰을 사용할 때 역체감이 굉장히 심해져요. 하지만 iOS 같은 경우에는 워낙 애니메이션이 안드로이드보다는 아이폰이 더 부드럽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폰의 60Hz와 갤럭시의 120Hz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더라고요. 물론 120Hz를 쓰면 배터리가 더 빨리 닳기는 하지만 이 부드러움 써본 사람들은 절대 못 잃죠.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도 있었습니다. 갤럭시가 이번에 새로운 모델이 출시하면서 편안하게 화면 보기라는 모드가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애플에 있는 트루톤과 좀 비슷한 기능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게 아이폰처럼 트루톤 센서가 있는 게 아니라 시간에 따라 자동으로 색온도가 조절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어색하다는 점이 있어요. 특히 제가 요즘 새벽에 자꾸 깨서 핸드폰을 보는데 이게 딱 정각 3시가 될 때 색온도가 확 그러한 방식이기 때문에 매우 어색했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더 좋기는 한데 딱 그 정각 시간에 맞춰서 바꿔버리니까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내장된 초음파 지문 인식, 예전에 있었던 홍채 인식을 버리고 스크린 지문 인식을 넣은 것은 삼성의 신의 한 수라고 느껴집니다. 가안증인 저에게는 초음파 지문 인식이 너무 좋았고, 사실 삼성의 지문 인식이 예전에는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S20 시리즈부터는 이 초음파 방식이 마음에 들었고, 그때도 살짝은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센서의 크기도 더 커졌고 반응 속도도 더 빨라졌기 때문에 S21 시리즈의 지문 인식은 거의 완성체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아이폰의 페이스 아이디는 마스크를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에 비해서는 지문 인식이 훨씬 더 편한, 예전에는 제가 페이스 아이디를 찬양했지만 코로나 시대에서는 S21의 지문 인식이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에서 살짝 내려가 보면 이제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죠.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저는 스피커에서 만족을 못했습니다. 특히 S21 시리즈가 전체적으로 가로로 사용할 때 좌우 스피커의 밸런스가 좀 저만 느끼는 건지 이게 잘 안 맞더라고요. 특히 사이즈가 더 큰 S21 울트라는 더더욱 맞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서는 하단 스피커의 품질은 꽤 괜찮은 편이었는데 상단 스피커의 품질이 매우 구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상단 스피커는 약간 LG에서 욕을 먹었던 붐박스 느낌이랄까. 아이폰은 상단과 하단의 밸런스가 딱딱 맞는 것에 비해 S20 시리즈의 스피커는 불만족스러웠어요. 특히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통화를 할 때 이 수화부 스피커의 위치가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보통은 핸드폰을 귀 중앙에 대지만 얘는 스피커, 상단 스피커가 왼쪽에 있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귀 중앙을 대야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끝으로 밀어서 통화를 해야 상대방의 목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더라고요. 대체로 하단 스피커는 마음에 드는데 스피커 왜 이러지? 다음은 카메라입니다. 솔직히 말해 요즘 스마트폰의 카메라는 다들 좋습니다. 제가 약간 리뷰를 하면서도 현타를 온 적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저는 리뷰가 직업이다 보니까 확대를 해서 이제 가끔씩 디테일을 비교하거나 이렇게만 알려드리곤 하지만 대부분의 유저분들은 사진을 찍고 나서 크롭이나 그것을 확대해서 잘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스마트폰의 카메라가 점점 더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유저분들은 스마트폰의 카메라는 SNS나 기록용으로만 잘 나오면 최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 카메라들은 웬만하면 어떤 걸 골라도 화질에 있어서는 다들 만족하실 걸로 생각됩니다. 물론 기기마다도 좀 차이가 있기는 있어요. 특히 제가 노트 20 울트라로 썼을 때 그냥 대충 찍어도 화질이 좋다는 것이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 조금의 카메라 퀄리티를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무겁고 카메라의 디자인이 강조된 스마트폰을 써야 하냐, 아니면 화질을 조금 감소하더라도 좀 더 가볍고 디자인이 더 예뻐 보이는 그러한 스마트폰을 써야 하냐, 이렇게 고민했을 때 저는 굳이 더 좋은 카메라의 성능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S21 울트라가 아닌 S21 플러스를 선택해서 메인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S21 플러스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반 광각 카메라 1200만 화소로 사진을 찍어도 좋고, 특히 망원 6400만으로 줌을 해서 찍을 때도 상당히 화질이 잘 나와줬습니다. 오히려 저는 망원 카메라를 그렇게 많이 쓰진 않지만 얘를 쓰고부터는 화질이 좋으니까 망원 카메라의 활용도가 점점 더 높아졌던 것이죠. 심지어 줌을 하지 않고 빛이 많은 주광에서 6400만 화소 모드로 찍으면 디테일이 완전 살아나는 그러한 장점도 있었습니다. 특히 S21 시리즈에 비해 줌 락 기능은 매우 편리했죠. 결국 광각의 사진은 솔직히 이제 대부분의 스마트폰이 모두 잘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점점 카메라가 괴기해지는 것이 망원 카메라의 성능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카메라의 사이즈도 더 커지고 디자인도 괴기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진 퀄리티는 S21 플러스도 만족스러웠지만 얘의 가장 큰 단점은 동급 아이폰 대비 동영상 촬영 기능이 훨씬 더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상에서 손떨림을 억제하는 것도 꽤 많이 차이가 났고, 이런 말 하면 간혹 슈퍼 스테디로 찍으면 되지 않나요? 하시는데 슈퍼 스테디는 초광각 카메라를 활용해서 화각을 잘라서 소프트웨어로 보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질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사진에서는 이제 뭐 아이폰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거의 뭐 색감의 차이, 요거는 취향 차이로도 볼 수 있지만 영상 촬영은 아이폰이 아직까지는 압도적이다, 갤럭시가 많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서 이슈, 초기에 말이 많았죠. 스냅드래곤, 엑시노스. 솔직히 전작인 스냅드래곤에서 엑시노스를 쓴 것은 확실히 너프이긴 합니다. 그거는 쉴드가 불가능하죠. 좋은 것을 줬다 뺏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일반 사용자분들은 크게 관심이 없다는 것이고, 저는 폰으로 엄청 하드한 작업은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영상 편집이나 고퀄 게임을 하지 않는 이상 이미 이 프로세서는 충분했습니다. 초기에 발열 또한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좀 많았죠. 저도 사용하면서 S21 대비 조금 발열이 있네 정도는 느낄 수 있었지만 미친듯이 뜨거워서 못 쓰겠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전작에 비해서는 발열이 조금 더 있긴 하지만 저는 뭐 크게 신경이 쓰일 정도는 아니었죠. 아니면 아직까지 날씨가 춥기 때문에 더 발열이 못 느껴지는 것일 수도 있고요. 결국 지난 발열 이슈 체크 영상에서도 봤다시피 영상이나 카메라 촬영이 주 목적이라면 발열이 많이 신경 쓰일 수는 있습니다. 아니 더 확실한 건 멀티 윈도우를 쓰면서 게임 떠고 영상을 동시에 보는 하드코어 유저분들이라면 전작에 비해 성능 저하 그리고 발열로 인해 스로틀링이 걸리면서 한 세대가 업그레이드된 모델이지만 프로세서는 오히려 너프를 먹었다라는 큰 단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것보다 스냅드래곤이 아닌 엑시노스를 쓰면서 너프를 먹은 부분은 이미지 프로세서 그러니까 ISP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사진이나 영상의 퀄리티 차이가 난다는 것도 있습니다. 해외 유튜버를 보면 확실히 이 ISP의 영향 때문인지 퀄리티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자잘한 사용 후기를 이야기해보자면 매번 이야기하지만 갤럭시에 있는 굴락 이것은 엄청난 강력한 기능입니다. 전자기기를 좋아해서 아이폰과 갤럭시를 왔다 갔다 해서 쓰고 싶지만 갤럭시의 굴락을 한번 맛보신 분들은 이 편리함 때문에 아이폰으로 다시 못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심지어 원 UI가 업데이트되면 이제 굴락 지원도 기다려야 해서 새로운 기능을 맛보고 싶지만 굴락이 더 편하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참으시는 분들도 많죠. 그리고 갤럭시만의 삼성페이도 엄청난 장점입니다. 이게 웃긴 게 아이폰을 쓸 때는 카드 지갑이 그래도 실용적이네 했지만 폰에 박혀있는 삼성페이를 쓰니까 100배 더 편한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아쉬운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애플페이를 쓰지 않아서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애플페이의 경우 스이카나 다른 이제 이런 멤버십 카드들은 아이클라우드 연동으로 핸드폰을 바꿔도 자동으로 땡겨 오거든요. 하지만 갤럭시의 경우 새로운 폰을 변경하더라도 삼성페이는 새롭게 세팅을 해줘야 됐습니다. 물론 조금 더 쉽게 자동으로 땡겨오는 기능도 있지만 안 되는 카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만 느낄 수도 있는데 블루투스 이 무선에 대한 기기 연결 안전성이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았어요. S20 대비 에어팟이나 다른 기기를 연결해서 쓰더라도 이 끊김이 좀 많이 줄어들었달까. 그리고 나머지 소소하게 뭐 사진을 찍을 때 제스처로 찍는 기능은 이제 아이폰보다는 갤럭시가 훨씬 더 편했고 하지만 역시 좀 아쉬운 건 안드로이드는 좀 지저분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개의 폰인데 스토어도 따로따로 있고 업데이트도 따로따로 해줘야 되고 심지어 기본 설정에서도 테마나 이런 걸 누르면 기본 설정이 아니라 다른 앱 그러니까 스토어로 넘어가 버려요. 이러한 것을 보면 안드로이드는 커스텀을 해주는 다양한 것을 꾸밀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재미는 있지만 좀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외장 메모리를 지원하지 않는 것도 단점입니다. 안드로이드의 장점이 외장 메모리를 쓸 수 있는 건데 갤럭시는 이 장점을 스스로 제거해버리네. 그리고 매우 아쉬운 급 나누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S21 울트라는 현존 안드로이드 최고 스펙을 주었지만 그 이하인 S21 플러스나 S21은 급 나누기가 매우 심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플래그십 안에서 화면의 크기별로 사이즈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 손에는 S21 기본 시리즈가 잘 맞거든요. 하지만 후면 글라스틱 그리고 저렴한 진동 모터를 한번 맛보고 나니까 원가 절감이 엄청나게 들어간 모델은 구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권 없이 S21 플러스를 구입하기는 했는데 많이 아쉬운 것이죠. 그래도 좀 노골적이긴 하지만 납득이 갈만하게 급 나누기를 한 아이폰에 비해 삼성은 이 급 나누기를 하는 것이 묘하게 같은 플래그십인데 여기서도 급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이를 보면 갤럭시의 S는 갤럭시의 최상위 플래그십 같은 존재였지만 이제는 삼성에서 이제 폴드 Z 시리즈를 S보다도 더 위에 플래그십 위에 풀 플래그십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같은 플래그십이라면 S21 플러스와 울트라처럼 카메라 정도에만 차이를 둬야 되지 해상도나 모터나 여러가지에서 급 차이를 두는 것이 별로였달까. 하지만 이렇게 급 나누기 원가 절감을 하면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 기득들의 입장에서는 좋아하진 않지만 삼성의 입장에서는 좋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느낀 게 갤럭시 S21을 구입했을 때보다 얘는 기본 출고가도 더 할인이 되었지만 카드나 사은품으로 체감 가격은 S20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 엑시노스가 아닌 스냅드래곤 그리고 램과 해상도가 증가했다고 한 2-30만원 더 비싸진다면 기덕들이야 구입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 사용자분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디자인 그리고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 S21도 기덕들에게는 전작에 비해서는 매우 아쉬운 새로운 세대인데 큰 업그레이드가 없는 스마트폰으로 여겨지지만 지금 잘 팔리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해본 경험을 정리해보자면 가성비만 따졌을 때 현존 최고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맞습니다. 하지만 가성비를 떠나서 핸드폰 자체에 더 큰 만족감을 주었던 것은 S20 플러스가 훨씬 더 컸어요. 만약 S21 플러스의 두께가 더 얇았고 무게가 S20 플러스처럼 획기적이었다면 오히려 다른 단점들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이번 모델은 진짜 킹각 가성비로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묘하게 아쉬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S20 시리즈 분들이 S21을 구입하면 디자인 빼고는 너프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을걸요. 그래서 제 추천은 S20에서 S21으로 기변은 추천 못하겠으나 한 2-3년 전에 스마트폰을 쓰다가 기변을 하게 된다면 엄청 큰 만족감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이번 갤럭시 S21 시리즈 이게 기득들에게는 굉장히 아쉬운, 전세대에 비해서 큰 업그레이드라고 느끼진 못하지만 일반 사용자에게는 만족스러운 그런 폰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디자인이나 색은 얘가 참 좋은데 솔직히 만족감은 오히려 울트라가 더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얘는 또 얘보다 발열이 조금 더 있으니까 그 선택도 너무 어렵네요. 이렇게 된 이상 폴드3로 존버 탄다